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대전시장이 공직자의 주말 휴일 골프를 공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골프대회를 연다면서 공직자가 휴일에 골프를 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근대 골목 역사, 문화와 한방 이야기 강좌 소개합니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서대구 영업소에서 성서나들목까지 잠시 속도 줄이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외관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흐름 원활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위로도 특별히 막히는 곳 없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친천대로 지하차도 일대 막히는 곳 있는데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부터 정체 이어지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 중이고요.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동침산 내거리 방향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안심로 반야월 내거리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향으로 막히는 모습이고요. 화랑로 화랑교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으로 망우당 고가차도에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비가 시작돼서요. 밤에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토요일부터 토요일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은 21도에서 24도 선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2도, 습도는 66%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전세버스 업계가 울상입니다. KTX 도시철도 시내버스 수요는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태인데요. 유독 전세버스만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버스 조합에 따르면 대구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현재 1,650대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25%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버스가 이렇게 줄었고 또 봄나들이가 본격화되는 이맘때쯤이면 차가 부족해야 정상인데요. 네. 버스 20% 정도는 차고지에 그냥 서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버스 기사 수도 1,450명 선으로 버스 수보다도 적은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 영향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났다고 느끼고들 계실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버스 기사들이 업계를 많이 떠났고요. 그동안 연료비나 인건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원거리 여행을 가는 단체 관광객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당일치기로 대구 근교로 가려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업체 경영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최근 3년간 업체 4곳이 폐업했고요. 현재도 4개사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죠. 향토 자동차 부품 기업인 구형테크가 대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제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873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대구 국가산단에서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투자 유치 소식이네요. 예, 요즘 금리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구형테크가 투자한 부지도 국가산단 땅을 분양받은 뒤에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땅을 팔아달라고 요청해서 마련됐습니다. 구형테크는 이곳에 전기차 배터리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해주는 배터리 커버를 주로 생산하고 중장비 핵심 부품인 추갑기 국산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협박을 일삼은 지역 한 노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법에서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고 한 거죠? A씨는 대구 경북 아파트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휴식 시간에 안전장비를 해제한 근로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고발 자료를 수집해서 업체들을 협박했습니다. 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오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A씨에게 노조 발전기금 등 4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돈이 약 80%는 A씨가 사적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적으로 썼다. 네,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죠. 예, A씨는 건전하게 노조 활동을 하려니 노조원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됐고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무리수를 뒀다고 자책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대구경찰이 또 음주운전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올해 언론 보도 사례만 벌써 6번째입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음주운전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40대 A경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전날 자정쯤 대구 북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경사는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네, 이거 만취 상태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차량을 운전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부 징계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면서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받았는데요. 이 규모가 워낙 큰 조직이어서 사건 사고가 조금씩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지만 이쯤 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 미분양 주택이 9달 만에 줄면서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5.6% 줄었습니다. 어제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올 4월과 3월 대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의 55.6%가 직전 2달보다 가격이 오른 이른바 상승 거래였다는 겁니다. 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감소하면서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예, 경상 가명공원 옆에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 1층에서 그리운 학창시절 추억이 책장이라는 작은 전시 행사가 열립니다. 기증자 9명으로부터 받은 학교 관련 자료들을 선별해 3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상장, 졸업장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발간한 교우지, 졸업사진첩, 수험표, 중학교 무시험 추첨기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요. 원하는 사람에게는 해설도 제공합니다. 행사는 7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주라고 합니다. 대학 선배님들이 네 적성에 꼭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2006년 4월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여행업계에서 타격을 받았던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저희가 휴직 기간도 2년 이상 있었던 직원들도 많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입국 규제가 점점 완화가 되면서 베트남과 일본이 가장 많은 송출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었는데요. 할머니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틀니를 컵에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 놓으시고 깜빡 잊고서 나오셨던 거예요. 다행히 틀니는 호텔에서 확인이 돼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인솔자분이 계셔서 따님에게 전달을 미리 해드렸는데 그 남은 기간 호주에서 제가 할머님이 씹으실 수가 없으니 죽이라든지 습이라든지 넘기기 편하신 걸로 저희가 음식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고생했던 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보람되는 부분은 현지에서 이제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갔다 오셔서 고객님 커뮤니티 사이트에 잘 갔다 왔습니다. 관광지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글들을 볼 때마다 이 상품이 정말 잘 만들어진 상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긍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광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행업계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도 여행업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도가 많았어요. 오늘은 이 행사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놓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골프 대회가 이번 주말이죠.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그 공무원 골프 대회인데요. 7일입니다. 홍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대구시청의 골프 동호회인 이븐클럽이 주최를 하고요. 대구시 골프협회가 진행을 돕습니다. 대구시민 8개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지금 모집을 했는데 지금까지 168명, 42개 팀 정도가 이제 출전 의사를 밝혔고요. 네. 오늘은 저는 이 행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시청에 골프 동호회가 있었군요. 네,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 40명 정도가 이 골프 동호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난 3월부터 이 골프대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에 날짜가 좀 확정됐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체육대회를 주말에 희망자에서 한해서 하겠다는 거다. 이 주말에 골프 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등산 가는 것은 허용이 되냐. 이게 무슨 논리냐라고 하면서 언론을 통해 골프대회 소식이 알려진 것을 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골프대회 열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홍 시장은 골프대회가 체육대회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일단 고위직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만 좀 참가하는 대회에 이 세금, 그러니까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등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5급 사무관 이상이 좀 주로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시 안팎의 이제 시각이고요. 실제 대회 주최 측은 지난달 18일 각 부서장은 가능하면 꼭 출전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이런 내용의 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도 좀 확인이 됐거든요. 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제가 공무원 수를 확인해 봤어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공무원 수가 1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소방과 경찰 인력을 제외한 인력인데요. 네. 이 중에 5급 이상이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고요. 대회 참가자 168명만 뽑고보면은 전체 공무원 수의 한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 골프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인 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구시의 좀 시각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일전에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 한국의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좌파 매체들이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는가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이 골프가 과연 기피해야 할 운동인가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 왜 좌파 매체를 좀 언급하는지 제가 좀 황당했는데 네. 이 골프가 부정적 의식을 좀 가져오는 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접대에 좀 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 주변인들 말씀 좀 들어보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느냐 하면 또 그렇게 얘기를 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공무원 또 공직자와 엮이게 됐을 때 이 국민들이 이제 보는 부정적 이미지 이게 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랑 굳이 그렇게 엮을 필요가 있냐. 이게 그렇죠. 지금까지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이 좀 외면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골프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구설에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통제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상당히 좀 민감했었는데 네. 그 사례를 좀 보면 2006년 철도 파업이 좀 한창일 때 3.1절에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골프를 쳤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13일 만에 낙마를 한 사례가 있고요. 공직자의 골프에 대한 제재가 2007년에 있었는데 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감사기관으로 골프 공직기강 지침들을 내면서 네. 이 공직사회에 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모두 직무와 관련된 민관인과 골프를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들과의 골프 금지가 내려졌지만 이게 잘 지켜졌을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네. 오히려 이 골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양지에서 양성화해서 이 골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뭐 민간인과 이 골프를 뭐 접대하듯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들 동호회 차원에서 친목도모 느낌으로 이 친목도모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직자 행동 강령을 뭐 폐지하자거나 또는 뭐 이를 어기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스포츠로서 골프에 대해 좀 무조건적인 비난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홍 시장이 네. 좀 본인이 해석하고 싶고 뭐 보고 싶은 면만 본다는 데서 좀 비롯된 비판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자의적인 해석을 좀 하는데 했다. 예, 뭐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게 왜 지자체가 대회를 열어서 장려를 하고 예산을 들이고 하느냐는 거기에 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치진 않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공무원 공직자들이라고 왜 골프를 못 치겠습니까? 다만 아직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좀 물가도 잡히지 않고 한 푼이 아쉬워서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아직 고통받는 서민이 많거든요. 네.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골프에 떡하니 보란 듯이 이제 대회까지 열어서 이 스포츠를 하는 것에 대한 시각은 좀 의식하지 않는지 좀 아쉽습니다. 공직자의 삶이 좀 시민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 기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마 가장 논란거리라고 하면 예산 문제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뭐 골프 대회 전체를 그렇다면 뭐 대구시 예산으로 치르는 거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구시 예산이 투입이 되긴 하는데요. 네. 약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전체 직원을 위해 편성된 직원 동호회 지원금이 1억 원인데 이 가운데 이 특별활동비가 5,500만 원 있고 네. 이 중에 1,300만 원을 편성하거든요. 1인당 뭐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등은 25만 2,500원 정도를 대구시 이 공무원들 참가자들이 직접 내고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동호회 특별활동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억 원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그 22개 정도 됩니다. 동호회가. 네. 동호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됐고요. 네. 이 5,500의 이제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자원봉사 활동 뭐 네. 아니면 좀 물품 구입 등 뭐 체육대회 같은 데도 예산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축구하고 마라톤, 볼링 등 3개 대회에 이 5,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벌써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 골프 대회만 1,300만 원이잖아요. 네. 이 세계 행사와 좀 맞먹는 금액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좀 골프 대회 좀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네. 비판 여론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구시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홍 시장이 애초에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동호회 지원금을 통해서 이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당시에도 골프 대회 강행에 좀 경남 지역 시민단체 등의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주말에 희망자의 안에서 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공직사회가 좀 세금을 들여서 이 공무원을 위해 골프 대회를 여는 게 시민 눈높이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있긴 시민 했습니다. 눈높이에서 볼 때. 네. 근데 이 골프 대회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대구시 공무원 노조가 이 반박 성명을 낸 건데요. 네. 공무원들 골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성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 대부분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전체 공무원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성명을 낸 겁니다. 그렇죠. 1.5%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뭐 민주당 대구시당도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시민은 이제 고물가로 등골이 휘는데 시장은 골프장에서 나이스샷. 시민의 고통에 좀 관심이 있나?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논란 속에서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는 열리거든요. 홍 시장 말처럼 뭐 잘못된 금기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깬다라고 했을 때 공직 사회나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까요?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지만 네. 이 잘못된 금기를 좀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시대를 좀 잘못 읽은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네. 골프에 보면 벙커 있잖아요. 네. 벙커 뭐 모래처럼 돼 있는 네. 벙커에 빠져버린 홍준표 시장의 어떤 생각, 정책, 공직자의 금기를 깨기보다 시민의 삶 속에서 삶을 좀 보듬는 게 시장으로서의 최고의 스포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심인데요. 진심이에요. 이 8년 전에 경남도지사배 골프 대회에서도 홍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 사기가 떨어진 나라는 융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무원 복지를 위한 측면이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사기를 높이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만 시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요. 대구시 골프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과 양령시에 얽힌 이야기를 알리는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내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근대골목 역사, 문화와 한방 이야기를 서유리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강좌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데요. 한 주는 한방과 약초에 관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근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개강일이었던 어제 한방 이야기 강좌를 찾았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약초에 대한 강의를 한 신전희 대표 이야기 들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키우냐? 집에서 요즘 베란다에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잘 커요. 그리고 많이 열어요. 60% 70% 익었을 때 그때 따서 가루를 해가지고 먹게 되면 굉장히 좋고 그때에 썰어가지고 음식을 해먹으면 좋고 당뇨에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인간은 자연이다. 자연 속에 산다. 그리고 자연의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게 약이면서 식품이다. 알고 먹자. 그 얘기죠. 독일법에 나오는 데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전부 다 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뚱딴지 그게 돼지 감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방 이름은 구구라 그러거든. 그 구구라 했을 때는 어디에 먹는 효능이 어딨냐? 섬유소가 많아가 당뇨에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 있나? 사람들 그런 생각이죠. 오늘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꺼내봐서 내가 말을 옳게 하긴 하는갑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해한 거지. 지금 여기 강의 듣는 사람 거의 주부예요. 주부로서 자기가 알면 반찬할 때 아들은 뭐 잘 먹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데 뭐가 습관 잘못됐다. 요걸 음식을 고쳐야 된다. 그런 거 안다면은 집안 다 건강해지겠죠. 흔하게 먹는 것을 잘 이용하면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효능을 가진 약초를 음식으로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명의는 명을 이어주는 풀이란 뜻인데요. 위염 완화에 도움이 되고 또 명이와 비슷하게 생긴 박새와 은방울꽃에는 독성이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부인병에 좋은 구절초는 잎과 줄기를 조청처럼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요. 강의를 들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내이동의 주민 신경옥입니다. 우리가 제철 음식 하는데 어떻게 섭취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걸 주부는 반찬이나 이런 이 음식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와닿고 뇌가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는 이 동네를 정말 사랑하는데 양령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보존해온 그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우리 동네만이 가질 아주 특별한 자원이거든요. 여기에 또 오늘 또 우리 원장님처럼 알려주실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걸 갖다가 저희 주민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동네의 어떤 있잖아요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계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금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령시가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화가 되어줘야 된다 봐야 돼요. 근데 그 대중화의 첫 번째가 음식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하신 약초가 음식으로 승화돼서 좀 나아가는 게 이 대중화에 굉장히 핵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이 양령시와 근대골목 등 중구의 콘텐츠에 대해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 확 느껴지죠. 네. 약초 강의를 통해 본인에게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는 것을 비롯해서요. 다음 주부터 열릴 역사 문화 강연에서는 서상돈, 소설가 현진건, 천재화가 이인성 등의 삶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인문학 지식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성내 이동 김종호 동장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역사 문화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양령시가 보존되어 있는 동네에서
뭔가 이 동네에 어떤 특성화되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해서 선정이 돼서 2023년도에 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 일정은 5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는데 한 주는 한방 약초 이야기, 또 한 주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한방 약초 이야기는 태희 허준에게 길을 묻다 이거 시리즈식으로 8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 얘기는 우리 그 일제 항쟁기 때 주변에서 문학 활동 하는 분들 그분들을 소재로 인문학 강의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혹서기 때는 더워서 잠깐 휴강을 하고 5, 6, 9, 10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최소 인원을 우리가 뭐 한 50명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강의장이 거의 빡빡이 찰 정도로 왔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고요. 신청은 동사무소에 전화하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대골목 역사 문화와 한방 이야기 강좌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네, 서유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애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5월 4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